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 많은 정보를 접하며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 자체보다 감정, 편견, 두려움, 익숙한 믿음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인식 방식을 돌아보며 왜 우리가 세계를 자주 오해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실에 근거해 더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일 고전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팩트플리스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할 유아교육학과 성영실 교수입니다. 오늘은 팩트플리스 첫 번째 강의로 팩트렌즈를 통한 세계인식의 재구성과 인간 이해라는 주제로 사실에 기반한 인간의 세계 이해와 통합적 세계관 형성에 대해 탐색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팩트플리스는 빌 게이츠 추천 도서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책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팩트플리스는 세상의 참모습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 희망을 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팩트플리스는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감정과 느낌, 자극적인 뉴스와 이미지, 그리고 개인의 제한된 경험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통계, 맥락적인 사실,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사실 기반의 관점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 인간에게 직관을 넘어서는 팩트렌즈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의 목표는 지식을 많이 획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배워왔지만 실제적인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팩트플리스는 그 간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사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왜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러나 그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또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를 그래서 첫 번째, 한스 로슬링, 저자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 그러므로서 우리가 한스 로슬링의 생애와 문제의식과 팩트플리스의 지필 배경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스 로슬링이 제안한 10가지 인지 본능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10가지 편향된 인지 본능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 인식의 재구성인데요. 자신의 세계에 대한 기존 인식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차시 강의는 팩트라는 단어에서 출발하지만 목표는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실을 알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실보다 감정이 판단을 더 강하게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 강의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차시 학습 내용은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감각과 인식 체계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학습 내용은 인간을 지배하는 인식 본능인데요.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본능이 현대사회의 판단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팩트플리스의 인간 이해인데요. 한스 로슬링이 제시한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팩트플리스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우리의 습관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본능과 진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세상, 세계, 그것은 감정, 사실, 판단인데요. 감정을 넘어서 데이터, 즉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판단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자 한스 로슬링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스 로슬링은 단순한 통계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이자 공중보건학자였는데요. 로슬링은 숫자를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실제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의료 현장에서 의료활동을 하면서 빈곤과 질병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러한 경험은 로슬링이 데이터가 곧 사람의 이야기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통계 뒤에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삶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슬링은 복잡한 통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뛰어난 지식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전문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판단을 위한 도구다 라고 데이터의 아주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팩트플리스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오해하는 이유를 분석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로슬링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지성적인 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반의 사고가 얼마나 필요한가?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실 기반의 사고, 새로운 지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스 로슬링은 팩트폴리스를 집필하던 중에 책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이 책을 통해서 사실에 근거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전하고자 했는데 완성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올라 로슬링과 며느리 안나 로슬링이 이 책의 집필을 이어받아서 단순히 원고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스 로슬링의 사유 방식과 메시지를 충실하게 계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팩트플리스는 한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한 가족이 함께 완성한 지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말고 더 정확히 보라는 한스 로슬링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팩트플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 책이 단순한 통계서가 아니라 삶을 향한 책임 있는 어떤 태도의 기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팩트플리스가 말하는 핵심 질문은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보다 감정과 본능에 따라 세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주요 개념으로 인간이 빠지기 쉬운 10가지 인식 본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팩트플리스의 핵심 메시지는 세상은 생각보다 나아지고 있으며 사실에 기반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팩트플리스를 통해서 통계서가 아닌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인간의 본능처럼 다가오는 불안과 공포가 아닌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을 기대의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침팬지 2마리가 있죠. 팩트플리스는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본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비합리적인 오해와 편견을 이기는 팩트, 사실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인간이 세계를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평균 정답률이 인간은 16%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팬지는 33%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보통 흔히 말하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오답률이 높다. 믿어지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침팬지를 이길 수 있나요? 네. 팩트플리스는 이런 왜곡된 인식을 데이터로 차분히 수정하고 교정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강요하지도 않고 낙관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 보자는 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인간은 꽤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 과정을 보면 우리의 인식 체계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판단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단을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때 근거는 판단의 원인이 아니라 정당화 수단이 되는데요. 이 구조는 굉장히 인간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오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팩트플리스는 이 오해와 착각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여러분,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은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는 거죠. 판단이 대부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이 느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경험, 뉴스, 미디어, 어떤 이미지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빠르고 데이터는 생각보다 멀리 있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팩트플리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저자의 의도와 함께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형성하는 그 시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중심으로 세상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 이야기 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반면에 숫자와 통계는 해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문제는 이 경험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느낌은 빠르지만 종종 편향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는 진화적으로 형성된 결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에 빨리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능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르게 반응하던 생존 본능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왜곡된 두려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가? 한스 로슬링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틀렸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능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팩트플리스는 이러한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게 합니다.
오히려 생각을 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늦추라고, 연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매우 철학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팩트플리스는 인간이 세상을 오해하게 만드는 10가지 본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판단을 왜곡하는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이 있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위험을 먼저 감지하도록 진화해 왔는데 이 능력은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판단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보통 뉴스를 보면요. 뉴스에서 재난, 범죄, 전쟁이 반복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이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 느낌과 위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죠. 팩트플리스는 이 두려움이 인간의 본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능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정확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인식하고 인간은 세상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능이 세상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을 멈추고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 기반의 사고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을 오해하게 만드는 10가지 본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극 본능. 두 번째, 부정 본능. 세 번째, 직선 본능. 네 번째, 공포 본능. 다섯 번째, 크기 본능. 여섯 번째, 일반화 본능. 일곱 번째, 운명 본능. 여덟 번째, 단일 관점 본능. 아홉 번째, 비난 본능. 열 번째, 다급한 본능입니다. 우리가 본능의 제목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함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오해하는 인간의 본능 중에 간극 본능은 우리 인간은 세상을 두 개의 극단적인 집단으로 나누고 그 사이 대다수를 간과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 그리고 중간의 부재,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후진국, 부자, 가난한 자, 빈자 이렇게 중간 단계 없이 세상을 양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의 부재라는 것은 실제 세계 인구의 다수는 중간소득 단계에 속하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자 아니면 가난한 자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이를 과장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차이를 실제보다 더 크게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 본능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 필터를 보시면 언론은 점진적인 개선보다는 극적인 위기나 사건을 주로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예전이 더 좋았다라는 일종의 착각 속에서 현재의 긍정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 인식 불가에 대한 본능인데요. 나쁜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오해하는 인간의 본능은 직선 본능입니다. 모든 변화가 직선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잘못 예측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증가 추세가 있다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도 마찬가지, 인구 폭발 증가에 있어서 이것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곡선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S자 곡선, 미끄럼틀 곡선, 낙타, 혹 곡선 이렇게 다양한 변화 패턴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포화. 이것은 대부분의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완만해지거나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공포 본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포 본능은 실제 위험보다 두려운 감정에 압도되어서 세상을 더 위험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나 자연재해, 비행기 사고 등 드물지만 충격적인 사건에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위험이 과장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인간의 뇌는 공포를 유발하는 정보에 본능적으로 더 잘 집중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공포에 대해서. 또 판단 마비의 우리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데이터를 통한 합리적인 위험 평가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보다 더 두려운 감정에 우리가 압도된다. 그래서 세상을 더 위험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기 본능인데요. 숫자가 크거나 사람이 많거나 어떤 숫자의 절대적인 크기에 압도되어서 비율과 맥락을 보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무시해요. 전체 대비 일부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가 크면 크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기준 없이 큰 숫자에만 반응해서 위기를 과장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판단, 합리적인 분석보다 숫자가 주는 충격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화 본능인데요. 소수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해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사례로 전체 집단의 특징을 단정지으려고 하는 성급한 규정의 특징이 있고요. 항상, 모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집단 내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차이 무시의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범주로 묶어서 이해하려는 인지적인 게으름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화 오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운명 본능인데요. 타고난 특성이 사람과 국가, 종교, 문화를 결정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성향입니다. 자, 이것은 문화나 국가는 고정되어 있어 과거와 똑같은 미래가 반복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린 변화를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해서 점진적인 혁신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라는 것, 혁신이 아니면 변화라는 것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데이터는 끊임없는 변화를 보여주지만 운명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를 부정하는 데이터를 무시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일 관점 본능인데요.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해결책으로 설명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이나 이념, 경험에 갇혀서 복잡한 세계를 단순한 도구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의 함정이죠. 그리고 단순화의 유혹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해 보이는 단 하나의 해법에 집착해서 우리가 판단을 오류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합적인 사고 대신 배타적인 시각을 고수하면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다각도의 어떤 관점의 부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난 본능인데요.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 주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비난의 대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보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비난하는 것이 더 쉽고 만족스러운 희생양을 찾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나쁜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면 시스템의 결함을 보지 못해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이해에 방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원인을 단순화해서 진정한 원인 분석과 예방책 마련을 방해하는 책임 전가를 또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다급한 본능인데요. 위험이 임박했다고 느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이성적인 분석과 차단, 그리고 성급한 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이 마비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유발인데요. 불필요한 공포나 스트레스를 조성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실제 데이터와 확률보다 극적인 시나리오에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0개의 본능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오셨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인간이 오해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10가지 본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사실보다 느낌과 본능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플리스는 인간의 어떤 무지보다 사고하는 습관, 패턴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습관과 패턴은 10가지 본능인데요. 그 인간의 10가지 세상을 오해하게 만드는 본능은 인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이라는 것은 과거 생존에는 유리했지만 현대사회의 판단에는 왜곡을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데 이 데이터, 사실 기반의 인식은 세계의 방향과 구조를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플리스는 정답이 아닌 사고하는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플리스는 이 본능, 사고하는 습관을 제거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본능이 작동하는 순간에 생각을 잠시 멈추고 늦추라고 말합니다. 데이터는 사실은 이 멈춤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는 인간이 통찰, 지혜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팩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지 질문을 통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느낌보다는 사실, 직관을 넘어서는 데이터 기반의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10가지 본능이라는 것은 과거 생존에 유리했으나 현대사의 복잡한 문제를 판단할 때 왜곡을 낳기도 하기 때문에 본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구로서의 데이터는 세계의 방향과 구조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팩트플리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건강한 사고를 위한 태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찰을 위한 융합통찰적 질문을 생각해보면 나의 세계관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비관 본능을 찾아보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본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아보았던 부정 본능, 공포 본능 등 여러 본능이 있는데 이것은 각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과 인식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실천적인 점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이러한 인간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도구로서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그 세계 흐름과 방향,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팩트플리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건강한 사고를 위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먼저 자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팩트렌즈는 인간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의 근거에 보다 넓고 균형 있게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태도인데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자신의 시선을 돌아보고 사실에 기반한 이해와 성찰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